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대박클럽 시즌2는요, 항상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마이베스트 컨설팅의 김승길 대표와 그리고 예스하우스의 이승훈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2010년 올해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압축해본다면 바로 거래 실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더디긴 하지만요, 조금씩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 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부동산 시장에는 기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내년 부동산 시장 굉장히 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내년도 시황,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시황과 함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 내년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밝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은요. 예. 부동산 정보 업체가 2011년도 부동산 시장,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보시면 10명 중에 5명이 56.2%가 내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또 응답자의 66.8%는 또 전셋값도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파트 또 거래가 적당한 시기로는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답변이 65.8%에 달했는데요. 또 아파트 이런 요인을 보시면 이런 요인에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또한 급매물의 소진과 그다음에 수도권 아파트의 거래량 증가, 그다음에 또 전세 가격 상승이 또 중소형 아파트의 매매 시장으로 또 옮겨가는 모습, 그리고 내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감소한다라는 것으로 그런 상승의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전망으로 올 연말과 내년 초가 부동산 구입액 굉장히 적기로 그런 시기라는 것이 그런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어서요.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내년 상반기 아파트에 투자하겠다는 응답률이 33.7%에 달했습니다. 또 보시면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순서로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파트, 그다음에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많았는데요. 이 같은 추세는 또 보면 임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또 임대 사업을 위해서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지금 한 투자자들이 많았고요. 내년 수익형 상품이 굉장히 오를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한두 달간 통계만 보고서 부동산 바닥론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요. 전체적인 시장이 좀 비관론적이었다가 긍정적 요인으로 또 바뀌어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그런 불안한 요소가 많이 없어졌다는 모습도 굉장히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향 중에서 리모델링 구역이 이제 최대 30% 증축을 허용하겠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서울의 옛 시가지 모습을 보존한 지역인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이 휴먼타운을 리모델링 구역으로 이제 30% 용적률을 더 주고서 개발하겠다는 것인데요. 6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종로구 돈이동, 그다음에 중구 저동, 은평구 불광동, 영등포 3가, 서대문구 북가자동, 마포구 연남동 6곳을 리모델링해서 시범구역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일반 지역은 보통 10%까지만 증축이 가능한데 선정된 구역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것에 해당이 되지 않고, 또한 조경 설치 의무도 면제가 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됩니다. 또한 에너지 시설로 또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게는 또 최대 10억 원 연리 3%로 또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리모델링이 활성화가 되면 옛 정치가 남아있는 장소는 보존이 되는 반면에 또 낡은 건축물은 정비돼서 도시경관이 또 편리해지면서 공동주차장, 공동놀이터 등 여러 가지 생활 편의가 매우 좋아진다는 것을 또 장점으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번 보시면 또 9억 원 초과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50% 감면이 올해가 종료가 되는데요. 이들 주택 매입자는 내년부터 집을 살 때 취득세를 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전에는 2%의 세금을 냈었는데 또 4%로 오름으로 인해서 고가주택 시장이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가격 회복이 좀 늦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도 세감면 연장 시한이 또 1년밖에 남지 않아서 2012년도에는 서민주택의 취득세가 2배로 뛸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2006년 9월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이 법이 조세특례법이 아닌 지방세법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일부 투자자분들이나 또 일반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혼선을 믿고 있고 또 숙지를 못하셔서 애로사항을 좀 겪고 있는데요.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부동산 투자 시에 또 반영을 하시고 세금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초가 내 집 마련의 적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내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한 주간의 부동산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매 전세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부동산 시장은 또 월초 금리 인상하고 또 연평도 사건도 어수선한 상황 때문에 매수 문의가 좀 줄어들어서 지금 시장이 좀 조용한 상황인데요. 전주 대비해서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또 상승세가 또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을 좀 끌어올렸던 한 주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고덕주공 3단지가 또 건축 심의를 통과하는 등 또 호재가 겹치면서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그러나 거래량은 값이 오른 그 잠실주공 5단지 등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좀 줄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5%, 신도시는 0.01% 상승을 했고요. 수도권은 0.06% 하락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강동,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권 4개구 재개발 아파트의 상승세가 지금 힘입어서 호가가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통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가격 상승하는 호재가 과연 신도시 아파트로 외곽으로까지 확산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은데요. 요번에 보면 신도시 아파트 중에 평촌 3번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일산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 없이 변동이 없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김포, 양주는 또 가격이 좀 내려가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전셋값은 또 공급이 부족하고 확군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셋값은 전주보다 0.04%, 신도시는 0.02% 올랐고요. 수도권은 0.04% 내렸습니다. 송파는 또 확군수요가 있어서 오름세를 보였고요. 잠실동 우성 1, 2, 3차라든지 문정동, 문정 레미안 등이 전주보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올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신도시에서는 평촌, 분당, 중동, 3번, 일산 등 이런 데가 대부분 지역이 상승했고요. 평촌은 또 물량 부족과 함께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입주 물량 아파트가 보통 60% 선으로 줄어든다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한 경제 성장률도 한 4% 중반대에 또 성장을 할 것이고 실질 소득률도 좀 증가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매수 심리도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과거처럼 부동산을 두면 굉장히 한꺼번에 폭등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중소형 위주의 아파트는 좀 가치가 여전하고 중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시기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한 주였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엔 이승우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 아파트의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확실히 내년 여러 가지 통계를 보더라도 확실히 네. 공급이 많이 줄어드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한 원리겠지만 가격이 좀 상승 요인이 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또 수요자들도 더불어서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 정도까지는 대부분도 매수를 좀 하겠다라는 그 응답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나 또 수요 면에서나 어떤 면을 보더라도 내년에 좀 지금까지의 침체를 뒤로 하고 좀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이렇게 몸살이 심한 부동산 시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항상 틈새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 들어가 보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한 질문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질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02-2299-4034번 전화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직접 전문가와 통화하시면서 상담하실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선물도 마련했는데요.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죠. 예스하우스 3개월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니까요. 저희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요.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오늘은요 김순길 대표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핵심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011년도 유명 투자처이면서 또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그런 포인트를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재개발 투자가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핵심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재개발 사업은 보통 도시주거 환경을 굉장히 쾌적하게 하면서 노후시설 낙후된 것을 정비해서 그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보통 그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재개발 지분 투자 시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주의할 점과 또 장점이 있는데요. 네. 보시면 그 재개발 사업의 절차는 다수의 토지 소유자와 또 임차인 이해관계인들이 그 참여해서 시행됨으로 인해서 통상 오랜 기간 동안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재개발 투자 시는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을 숙지하고 각 단계에 또 알맞는 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또 여러 단계를 거쳐 추진되는데 크게 이제 계획 단계, 시행 단계, 완료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또 놓치기 쉬운 재개발 투자의 장점과 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강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투자의 강점을 보시면 네. 먼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청약 통장이 없다라는 것은 재개발 주택을 보유해서 조합원이 되시면 사업 시행 주체가 돼서 청약 통장과 상관없이 그 내 소유의 지분을 가지고 새 집을 짓기 때문에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1가구 2주택, 3주택과 아무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일반 분양분보다 우선이 된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 지역 조합원 지분 중 적은 지분에 투자할 경우에는 소액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한데요. 적은 지분으로 사서 나중에 향후 입주 때까지는 추가 분담금이라는 금액이 생기는데요.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기로 분할 납부할 수도 있고 또 관리처분 계획 때 이주를 할 때는 또 무이자 이주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금을 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서요. 적은 금액으로 좋은 지역에 미리 투자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조합은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면서 집을 짓는 경우에 내 집 외에 나머지 부분을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분양함으로 인해서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추가 부담금을 커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더 저렴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층호수 배정이 굉장히 유리한데요. 층호수 배정을 받을 때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또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로얄동이나 로얄층을 먼저 배정받습니다. 주로 이제 보통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준층 이상 이렇게 조합원을 먼저 배정해 줌으로써 3층 이상의 배정이 되고 저층이나 아니면 너무 꼭대기층이나 이런 것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굉장히 낮은 층에 걸리는 그런 위험 부담도 없고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려주신 재개발 투자의 강점을 잘 활용해서 투자 계획을 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요, 일반 투자와는 조금 다르겠는데요. 이 재개발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제일 먼저 유의할 점은 그 구역이 재개발 구역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제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갖고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면 거기에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확실한 재개발 구역이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경우에는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정될 곳에 이런 곳에도 또 먼저 선점 투자하시는 방법도 싸게 또 사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주민들의 동의 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또 사업이 장기화되고 투자 자금이 좀 묶이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 동의율이 얼마가 되는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조합에서 일을 하시는 조합의 임원분들의 자질이 또 어떤지까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는 그 추가 부담금이나 배정받을 평형을 감안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추가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이제 변동될 가능성이 많고 관리처분 계획 시에 이제 추가 부담금이 확정이 되는데요. 평형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감정평가액 순서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높은 순서대로 중대형 평형, 그 다음에 33평형, 그 다음에 25평형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내가 받을 평형이 몇 평 정도 받을 수 있는지까지 감안을 하셔서 또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와 또 이주비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시공사라는 것은 이제 향후 아파트를 지어야 될 브랜드인데요.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메이저급의 대형 건설사들이 상당히 높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주비 같은 경우도 보통 요즘에 재개발 현장에서 진행될 때는 시공사가 또
제시하는 또 이주비가 또 잔금까지 모두 다 무이자로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도 많아서 계약금만 내고 잔금까지 무이자로 처리가 된다면 그것도 가격 상승에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비례율에 따라서 추가 부담금이 달라지는데요. 비례율이라는 것은 내가 짓고 있는 세대 중에서 조합원 분과 일반 분양분을 따져보는 건데요. 조합원이 일반 분양보다 적거나 일반 분양이 많다면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그러면 비례율이 좋아져서 추가 부담금을 나중에 낮게 내기 때문에 사업성이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 대비해서 건립 예정 세대 수가 몇 세대인지를 확인하고 그 매물을 구입하시거나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개발 주택도 권리 분석이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향후 입주권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뭐 무허가 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여부도 굉장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서에 몇 평형으로 배정이 됐는지 여부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사시고 그런 걸 투자하셔야지 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머지 또 팁으로 말씀드린다면 네. 부동산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또 고려할 때 사항은 예상 수익률이라든지 또 수익률에 따른 위험률 또 황금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 매입 시점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선택을 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개발 현장에서 관리처분 계획이 나서 네. 감정평가액이 나오고 나면 그 금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 감정평가액으로 지금 거기에 프리미엄이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감정평가액이 나오면서 금액 상승은 좀 멈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처분 계획 나오기 전에 매매를 하시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런 재개발 지역에 사실 때 이왕이면 조망이라든지 아니면 입지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한강 조망 수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입지 여건과 시설성 면에서 굉장히 투자 여건이 좋은 상품인데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른 경우에는 또 투자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전체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 중에서도 동으로 내가 나중에 배정을 받을 때는 한강 조망이 되지 않는 동으로 또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 오늘은요, 네, 재개발 지역 투자 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알짜 투자 지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승훈 팀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는데요. 어떤 지역인가요? 네, 오늘은 아이언 뉴타운 지역, 아이언 재정비 촉진지구 중에 염리 2구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 재정비 촉진지구 중에서도 염리 2구역,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들어선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추천 요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염리 2구역의 추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아이언 재정비 촉진지구 자체가 워낙에 이제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용산구에 좀 접해 있고요. 그것도 위에 부가인 뉴타운도 있고 입지 자체가 워낙에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중에서도 염리 2구역이 좀 뉴타운 지역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요인이 좀 뛰어나다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교통 부분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지역인데 2호선 2대역과 5호선 공동역, 6호선 대흥역이 지금 도보로 전부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리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보통 도보 한 10분, 5분에서 한 10분, 12분 정도 거리 내에 다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 교통면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추천 요인으로 집어넣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언 뉴타운이 아이언 뉴타운 중에서 염리 2구역 자체가 여러 가지 구역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때문에 개발이 완성될 때 주변의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가 좀 수월하고 용이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 촉진 지구 중에서 염리 2구역을 좀 추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내년 중으로 지금 이주를 예정하고 입주도 빠르면 2013년에서 한 14년 경정으로 입주를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염리 2구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일대는요, 원래도 교통 좋기로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진다고 하고 사업 진행 속도도 빠르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염리 2구역의 개발 계획도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아현 재정비 촉진 지구 중에 염리 2구역이 지금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 뭐 공덕 구역이라든가 아현 2, 3구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외곽이 다 지어지게 되는데, 물론 구역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진행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지역도 있고 또 추진이 잘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게 뉴타운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현 재정비 촉진 지구가 전부 다 완료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가운데 입지로서 주변의 시설 같은 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리는 아주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만 역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런 것들이 좀 염리 2구역의 좀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변 개발을 잠깐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호선과 5호선과 6호선을 현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2012년경에 두 가지 노선이 더 들어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의선입니다. 일단 2012년 한 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역을 지나게 되면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의선 노선이 생길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생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2012년 정도로 완공이 예정되고 있고요. 이것도 이 공동역을 경유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여기 2012년 2년 정도 뒤가 되면 두 가지가 더 완성이 된다고 하면 총 3개 노선이 아니라 5개까지 노선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면에서는 획기적인 어떤 좀 지역이 아닐까. 5개 노선이라 그러면 거의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지하철역 호재라고도 하고 또 환승역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좀 가치를 좀 많이 부여하는데, 이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5개 노선이 지나간다고 하면 굉장한 가치와 프리미엄을 좀 누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또 관리 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세부 현황은 어떤가요? 예, 일단 주변부터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이 주변에 네. 보면 아현 뉴타운 같은 바로 위쪽에 이제 북아현 뉴타운 잘 아시겠지만 인접해 있고요. 또 마포구의 위치가 잘 아시겠지만 용산구에 연접해 있다 보니까 어떤 서울시청 도심과의 거리라든가 국제업무지구의 거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도심 같은 경우는 오피스 수요가 많고, 이 오피스 수요가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어떤 주거타운이 좀 형성되기가 좀 힘든 지역들이거든요. 일부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주상복합 형태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타운이 형성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좀 직장 수요는 많은데 도심의 직장 수요는 많은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거타운이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수요를 좀 빨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아현 재정비 촉진지가 그런 어떤 목표로도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염리 구역이 좀 가장 사업이 빠르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수요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에 지금 연세대나 이화여대나 서강대나 홍익대, 숙명여대, 경기대 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좀 많이 좀 포진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수요들도 많이 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현황을 잠깐 알아보면요. 네. 지금 염리 2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GS건설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현재는 관리 처분 내년 중으로 지금 진행하고 공사를 시작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조합원 총수는 506명 정도가 되고요. 건립 세대 수는 약간의 증가함은 있을 수 있지만 736세대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9.98,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4평형 같은 경우는 210세대, 30평형 때는 381세대, 그리고 대형 평수는 144세대 정도가 되고요. 염리 2구역 자체의 조합원 비율은 총 세대수의 비율에서 68% 정도로 조합원 비율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많이 떨어지지 않은 적당한 조합원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요. 대학교도 이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 도심 환경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염리 2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도 지금 3가지가 지금 교통이 지나가고 있다, 전철이 지나가고 있다. 이것은 이 자체로 지금 굉장히 좀 큰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2가지가 더 추가가 되니까 5가지라면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이런 지역을 찾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교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큰 위치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거지를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게 이제 교통입니다. 여러 가지 학군이라든가 아니면은 동호수, 층, 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편리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게 바로 교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면에서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입지고요. 또한
속도도 좀 굉장히 빠르죠. 솔직히 아현 3구역 바로 옆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법정 소송까지 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언제 지금 재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반해서 염리 2구역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어떤 뭐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깨끗하게 해결이 났고, 관리 처분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개발하면서 어떤 가장 큰 또 위험성이라든가 고려해야 되실 부분이 어떤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내가 투자한 금액의 기회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리스크가 다 없어졌다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그 또 뉴타운의 지금 중심 위치에 있는데 그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계획상으로 마스터 플랜상으로 보면 가운데 하늘공원이라고 해서 뉴타운 지구 내에 공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염리 2구역 자체는 그쪽 그 하늘공원하고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도 지금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이 모두 다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진행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 오른 감은 있지만 뭐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인 경기 동향이 좀 주춤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상승이 좀 있을 걸로 보이시고요. 더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현 그 재정비 촉진지구 전체가 다 개발이 되게 되면 주변의 어떤 직격시설 같은 것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입주 후에 프리미엄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염리 2구역의 투자 가치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 단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지금 이 염리 2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단지 형태가 이렇게 모양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듯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여기에 좀 신경 안 쓰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지 모양이 정형화되지 않다 보니까 구성 자체는 예쁘게 이렇게 꾸밀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면이 조금 단점으로 하나 꼽힐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빠른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진행 단계 과정상에서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건데 좀 끝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리스크는 없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했다. 하지만 뭐 지금 지난 2년간은 경기가 이렇게 많이 상승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좀 정체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른 건 사실입니다. 여하튼 네. 그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선반영된 건 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그 낙후된 지역이고 또 언덕에 있기 때문에 전세가라든가 임대차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반해서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보통 실투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투자 비율 자체가 조금 높다라는 점, 이거 좀 단점으로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염리 2구역의 장점과 단점 잘 체크하시고요. 끝으로 이 염리 2구역의 종합적인 평가 내려주시죠. 예, 지금 염리 2구역 같은 것은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거는 일단 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입지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눈여겨보실 거는 아무래도 교통일 것 같습니다. 2호선, 5호선, 6호선의 세 가지 여기 지나가는 현재로서도 가장 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은 어떤 사업성이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두 가지 노선이 더 추가가 되고 불과 2년 뒤에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교통의 막대한 프리미엄을 좀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업성이 빠르기 때문에 교통망이 좋다. 이런 면도 오늘 그 염리 2구역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 염리 2구역의 투자처로서의 면면과 투자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면 저희에게 전화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02-2299-4034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무료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요.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저희에게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2-2299-4034번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신 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예, 예스하우스의 이승훈 팀장님과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점 모두 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희가 지금 상도동에 네. 지금 전세로 집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2005년 11월 22일 날 저희가 이제 전세로 들어갔는데 네.
그 주인은 한 3번 바뀌었는데 일단은 그 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아직도 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아니, 아파트가 아니지, 이거는 유성주택이니까. 다세대 빌라 같은 것? 예, 빌라래요. 빌라. 예, 맞습니다. 예, 빌라인데, 제가 여기는 지금 제가 부산이고, 우리 아이가 거기서 있는데, 예. 예, 결론이, 지금 주택이 재개발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5,500만 원에 지금 전세에 있거든요. 예. 예,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4천만 원이 있다가 올라고 해서 5,500만 원인데, 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유성주택이 재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가격이 아주 많이, 이렇게 전세금이 많이 뛰었나 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이제, 지금, 진짜 거기가 그곳이 재개발에 대해서 그 집이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또 거기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또 와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거기 살면서 네. 또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 건지 네. 또 하여튼 살고 있는 저희 아이도 그런데 전혀 이렇게 지식이 없고 저도 또 나이가 있어서 네. 올 그런 어떤 여건도 안 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도동이라고 그러셨죠? 네. 상도동 같은 경우가 지금 구역이 굉장히 여러 개의 재개발 구역을 진행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아마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보여지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사를 가시면서 어느 쪽으로 가길 원하는지 아니면은 전세를 가야 되는지 매매로 사서 가셔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건가요? 제가요, 네. 우선 첫째, 네.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지금 말하는 유성주택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가요. 네네. 예, 근데 거기가 지금 복덕방에서 말하기를, 이거는, 다세대 주택인데, 네. 그게,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이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게, 재개발이 되면 왜 자기한테 집을 하나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거는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재개발이 무슨 말이더라. 하여튼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재개발도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법에 좀 요건이 몇 개 있는데 네. 그 요건을 채우시게 되면은 임대주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제가 요 설명만 듣고로는 그걸 좀 판별이 안 되겠어요. 정확하게 집원도 알아야 되고 어느 구역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따로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정확하게 예.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궁금하신 건가요? 지금 제가 요점을 정확히 못 잡겠네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네. 이게 거기 이제 집값이 전세금이 5, 6천이면 된 거가 예. 지금 그 집을 판매를 해도 7, 8천밖에 안 되는 게 지금 2억이래요. 예. 예, 그렇게 되니까는 그 사람들은 근거 없이 그것을 사고 팔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전세 들어 있으면서 네. 누가 샀는지도 모르게 자기네끼리 보지도 않고 집을 2번, 3번 자기네들끼리 팔고 사가지고 돈이 2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예. 판매가 돼서 지금 저희는 전세에 5,500원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래요. 그 동네가. 네,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투자로 해놓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 그냥 놔둔 상태에서 매매가 좀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예. 가격이 아마 그 정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제가 거기 아는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그게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다. 무슨 소리냐 하면, 모르겠다. 정확한 거는요. 네. 지금 방송상에서는 너무 시간이 끌리니까 정확하게 예. 저한테 번지수라든가 이걸 알려드리면은 네. 나중에 방송 후에 제가 그런 건 한번 정확하게 찝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리가 그러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주소 먼저 제가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아니, 네. 알려만 드리면 안 되느냐고요.
어떤 거를요? 집원을요? 우리 아이가 살고 있는 그 집 주소가 네. 정말 재개발이 돼서 되는 지역이. 아, 예, 그거는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를 드릴게요. 아, 네. 예, 방송상으로는 제가 뭐 지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오늘 궁금했던 네. 거는요. 네. 그 집에 네. 그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제가 머물러 있어서 나와야 되는 건지. 예, 예, 나오셔야 되죠? 아니면 거기 그냥 있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또 만일에 그렇다면 적은 돈이지만 보태서 어디 그 안전한 곳으로 저희가 전세라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워낙 저희가 돈이 적으니까 또 그러네요. 예, 비용이 지금 총 합치시면 얼마 정도 되시죠? 저희요 한 네. 1억 정도 되는데요. 1억 정도로. 그러면은 어차피 다른 쪽으로 좀 뭘 사서 가시기는 좀 어려운 금액이고요. 예. 전세로 좀 옮기셔야 되는데 1억이면은 어떤 서울 외곽 지역도 괜찮으세요? 수도권 쪽도? 저는 지금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거기 수도권이 어느 정도 거리고 얘가 지금 아. 다니는 저기 회사는 예. 지금요, 아파트로 지금, 만약에 아파트로 전세로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뭐 노원구 쪽을 좀 알아보시고요. 노원구 주공아파트 쪽을 알아보시면 1억대 초반이면 가능하고요. 노원구요. 예.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으로 전세 고가격이 서울에서는 좀 어렵고, 신도시 쪽으로 가면 주공아파트 쪽이 한 8천 정도 선이면 가능하거든요. 노원구라는 곳이요. 네. 상계동 있는 쪽. 그냥 노원구라고 하면 지금 노원구 주공아파트들. 노원구 주공아파트 예, 그거는 거기가 현재 가장 좀 그래도 싸고요. 아니면은 빌라도 괜찮으시다면은 네. 빌라 쪽은 어느 지역이나 가격이 좀 비슷한 편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빌라 쪽은 1억 정도면은 아마 거주하시는데 문제 없을 정도 수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예. 근데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정도 해답밖에는 받을 수가 없겠네요. 그죠? 예,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 후에 저랑 따로 한번 네. 전화를 해보시죠. 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방송 끝난 후에 저희에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요? 예, 예. 몇 예, 번이죠? 02-2299-4034번으로 주시면 되니까요. 예, 끝나고 예.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곧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순길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네, 많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예, 저는 영동포구 신길동 네. 재정비 촉진구역 그 상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잘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그래 지금 현재 그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주택 보상 가격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네. 그 분양 신청을 해야 하니 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문의하고 싶은 것은요. 첫째로 그 보상 가격이 네. 토지 공시지가의 뭐 110%다, 120%다, 뭐 네네. 140%다 이렇게 지금 설만 난무하고 있어서요. 네네. 그 대충 그 예상 가격이라도 네.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그 내나 같은 5구역에요. 네. 그 원래는 한 1200세대 정도거든요. 네네. 근데 상가 분양 신청을 할 경우에 괜찮을지 네. 보통 보면은 요사이가 아파트 상가가 잘 형성되지 않는 곳도 많다고 하니까 네네. 예, 요즘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좀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다 되셨나요? 네네. 네. 그 신길 5구역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네. 신길 5구역은 지금 그 7호선, 먼저 입지적으로는 7호선 그 신풍역과 보라매역,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5구역은 보라매의 역세권으로 입지가 네.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이고요. 또 네. 신길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그 서울에서 가장 네. 큰 재개발 구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146만 제곱미터니까 제일 네.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또 네. 16개 구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네. 7구역하고 11구역은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낮고 지금 네. 5구역은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낮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소유주들한테 21일 이내에 통보를 해서 분양 네. 신청을 통보를 하면 그 다음 네. 단계가 이제 분양 신청을 30에서 6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에다가 신고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분양 신청이 끝나고 나야지 관리처분 계획 수집을 해서 그때 네. 이제 감정 평가를 합니다.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을 감정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선생님이 궁금하시는 것처럼 네. 내 거에 대한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지금 분양 신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수집을 할 때 감정평가 2인을 선정을 해서 그 2인의 그 평균 산술 금액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기타 다른 곳들에서 그 관리처분 인가 난 것들은 보면 주택 공시 가격에서 뭐 110%라든지 120%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감정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보통 지금 신길 5구역 같은 경우는 1236세대 그 조합원이 지금 567세대고요. 네. 일반 분양이 439세대로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는 비례율이 좋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비례율이라는 것은 일반 분양이 많음으로 인해서 분양 수익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100%로 났을 때 지금 신길 5구역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예상 비례율이 적어도 한 105%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정평가 받은 금액에서 105%를 곱하기 때문에 금액이 5%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성은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감정평가되는 금액은 현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분양 신청을 동의를 안 하시게 되면 미동의자로 이제 간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청산의 대상이 되시긴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청산되는 금액은 이제 사업 시행 인가 기점으로 금액을 평가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실거래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그 재개발 지역의 소유주분들께서 실거래 가격 뭐 이렇게 수집해서 좀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은 어찌됐건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두 번째 질문하신 상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이제 1층에 상가가 있으시고 주택이 있으시고 그런 상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가를 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데요. 네네. 상가가 보통 이제 금액별로 해서 1순위가 권리 금액이 높으면서 또 사업자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 제일 먼저 1순위가 되세요. 네네.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요. 그래서 이제 1순위별로 좋은 상가를 먼저 이제 가져가시고 추첨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순위에서 1, 2, 3, 4 순위에서 좀 밀리시게 되면 아무래도 뭐 2층이나 3층 이런 데로 상가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연도형 상가를 요즘 많이 짓거든요. 상가를. 도로변 쪽으로 이 아파트, 위를 아파트 짓고 밑에 이제 도로변으로 쭉 단지화 상가가 아닌 그런 상가를 짓고 이렇게 좀 지역이 떨어진 곳에 배정이 받으시면 상가가 오히려 조금 더 아파트를 받으시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상가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권리가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 그 순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액에 따라서 추첨이 되거든요. 그럼 1순위가 되면은 보통 1층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네, 1층이 되면 먼저 좋은 목에서 먼저 추첨을 하니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아, 그 순위대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가지고 네, 권리가액 대 순위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왜냐하면 뭐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그만 걸 가지고 있는 분이 좋은 걸 먼저 또 추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또 그런 순서에 의해서 추첨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저는 이렇게요. 0222994034번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전화 곧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승훈 팀장님이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여기 부천 신곡 본동이거든요. 부천 신곡봉동. 예. 네. 하늘 빌라인데요. 이 재개발 지역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매매 시점이 언제쯤 팔아야 되는 건지. 재개발 빌라 매매 시점이 언젠지. 예. 네. 그것도 알고 싶고. 그랬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신곡본동이면 부천역 아래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524-128번지거든요. 아, 예, 그러시구나. 예, 부천역 그쪽에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맞는데요. 예. 매매, 지금 가격이 언제쯤 구입하셨던 거죠? 그것이 한 4, 5년 되는 것 같아요. 4, 5년 됐고, 지금 취득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상승하셨겠네요. 예. 그죠? 아,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지금 거기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프레카드 붙여놓은 거 보니까
지적 측량.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이면은 조합 설립까지 난 것 같네요. 예, 조합 설립까지 난 거고요. 지적 측량 한다는 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지금 단계거든요. 예, 사업 시행 인가 감정평가 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권리를 나누는 건데, 그 지적 측량을 하고 있다 그런 거면 조합 설립까지 난 겁니다. 그러면 사업은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고요.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은 좀 봤다고 보여지니까, 지금 좀 매매 시점은 현재로 잡으셔도 되고요. 예, 정확하게는 내년, 아까 제가 잠깐 이 방송 초기에 언급을 했었는데, 내년 한 4월경에서 한 7월경 정도면은 아마 매수 수요들이 많이 붙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도 계속 2억에서 뭐 2억, 2억 정도. 전에서 안 올랐다는 얘기죠? 예, 조금 더 준다고 팔아라. 이랬거든요. 예. 그때쯤 되면, 그러면 내년 그렇죠. 4월 되면 좀 더 오를까요? 예, 내년은 오릅니다. 왜냐하면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주춤한 경우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2년간 침체가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좀 상승할 걸로 예상들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매수 수요가 그 시점에 많이 사겠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수요가 많이 붙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당연하고요. 시점은 그 시점으로 내년 시점으로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오를까요? 가격은 추가적으로 많이 오르진 않는데, 어차피 부동산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르니까 내년 수요가 좀 붙게 되면 현재 금액보다 한 1, 2천에서 2, 3천 정도는 더 상승할 걸로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안 올라요? 예. 왜냐하면 사업이 좀 초기 단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이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특별한 개발 호재가 더 붙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국본동 같은 경우가 이제 부천 중에서 재개발 구역이 맞는데, 부천도 재개발 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권 활성화를 보게 되면은 어떤 그 부천역 기준으로 남부 쪽보다는 북부 쪽이 좀 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역적으로는 약간 처진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여기 가깝고 뒤쪽에 또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쾌적하고 좀 역 가깝고 하니까 어느 정도 평균선 이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선반영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내 하는 게 나을까요? 내년 한 봄 정도에 해서 여름 사이에 매도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쉽지만 전화 상담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방송 끝난 후에도 저희 전화 받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022299-4034번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약속한 대로요, 전화 통화 직접 연결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 예스하우스 3개월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박클럽 시즌2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